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영상 켰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 보내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가 있어서요. 일단은 금요일 날 앞에 매물대 완전히 갭상승 출발하면서 플러스 7%대까지 고점 높였고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3,500억 이상 동반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요. 이제 관심이 이제 높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제 4월 31일 날, 30날 이제 수요일이 되면요. 미국의 트럼프 이 대통령 장남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을 하는데요. 이 짧은 일정 안에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현대차 그룹 이 정의선 회장 이분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의 이제 하나그룹 이 김동관 부회장 여기와도 좀 이제 협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SMR 원전 분야에서는 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만날 가능성이 이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 원전 이쪽으로 추가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 될 거고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사 자격으로 온 만큼 좀 구체적인 이제 협력 방안들이 논의가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SMR 쪽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SMR 같은 경우는요, 이 건설하는 그 기간이 이제 짧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이 투자 비용도 낮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수요가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많고요. AI 산업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이제 정말 많이 필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밸류 체인을 재건하려는 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SMR 선도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기업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인데요. 하나오션과 지금 비슷한 급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조선 섹터에서는 하나오션이 지금 이렇게 가듯이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4월 30일 날 이제 수요일까지 어떤 얘기가 정확하게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죠. 근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도요. 여기서 물량을 함부로 내놓을 사람 없다고 봐요. 당장에 이제 호재가 강하게 터질 텐데 누가 매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원전과 이 SMR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호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놨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꼭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 맥쿼리 증권에서요. 전 세계 이 원전 사업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이제 그리고 한국 등의 이제 아시아 국가가 이 원자력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원전 분야에서 이제 가히 최고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런 보고서들은 이제 보통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SMR, 가스터빈 이쪽 분야에서요.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럼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수주를 이제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가스터빈은 세계에서 5번째로 성공을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지금 3조 원대 이제 수주 계약도 나왔죠. 그래서 가스터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스터빈은 요게 요 비행기 엔진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가스터빈 발전기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 미국의 이 GE 같은 곳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K방산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차세대 전투기 KF-21 이걸 만들고 있죠. 여기서 무인기도 만들고 대한항공 같이 이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목표거든요. 시장 규모는 159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LNG 발전소 150개가 있었는데 이 발전소 150개가 있는데 이게 다 수입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030년까지 이제 요 150개에 해당하는 10조 원대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엔진까지 같이 개발하게 되면요. 한국항공우주랑 대한항공까지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부 다 제품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야에서요,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높아질 거고요. 외인이나 이제 기관, 개인 큰 손들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을 매집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좀 확신을 주는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미국과의 이 SMR 협력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쏟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도요, 가스터빈부터 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체코 본계약이 이제 5월 7일 날 이때 있죠. 이게 시발점이 또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4월 9일 날 이때 단기 최저점 찍고 주가가 지금 V자 반등 중인데 앞에 있는 단기 매물대는 이미 돌파를 했고 39,900원 이것도 이제 재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5만 원 이상도 주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주가가 V자 반등하는 시점에 지수도 같이 올랐거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게 11에서 14% 그리고 나스닥도 한 8% 이상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 시장은 더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시장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나 보면은 조선, 방산, 원전 섹터입니다. 이 반등한 이유가 단순히 낙폭 과대가 아니라 실제 이슈가 있고 앞으로 더 갈 거라서 이제 강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게 원전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로 볼 수 있었던 게 과거에는 이제 2차 전지,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리고 K 방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선은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거 있고요.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HBM은 한미반도체, 그쵸? 이제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 이런 것들 있죠. 이들은요 지금 12배, 13배, 15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요 원전만 아직 10배를 못 갔습니다. 5배도 못 갔어요. 그럼 가려고 했을 때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고 또 가려고 하면은 이제 탄핵 이슈가 있었고 또 가려고 하면은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웬만한 악재는 이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소화도 끝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K 방산,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원전은요. 조금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이념이라던가 체제 이런 것들에 따라 이해가 달라요. 이게 국가별로요. 자유우방 국가들은 같은 체제에 있는 국가로부터 보통 원전 계약을 해요. 이 원전 수출은요. 건설하는데 막 10년 걸리고요. 운영하는데 60에서 80년, 또 해체하는데도 10년, 이렇게 도합 100년 걸리거든요. 이 100년 동안 양국 간 관계를 맺고 가야 하다 보니까 운영하고 유지 보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함께할 나라랑 이제 맡기게 되는데 지금 자유우방 국가들이 그런 이제 우방 국가들이 여기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 맡길 리가 지금 없겠죠. 결국 자유진영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이 정도가 이제 3파전이거든요. 여기서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수출은 아예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 맺었고 프랑스도 이제 체코 원전에서 봤듯이 여기서 납기 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우리나라가 주요 무대가 될 거고요. 이제 이번 중동도 이번에 사우디에서 6월달에 신규 원전 이제 2기 사업 이찰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바라카 원전 이거 4기를 이제 성공시킨 거를 사우디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바라카 원전은 이제 세계 원자력 기구 연간 안정성 평가에서 이제 1위를 계속 차지했었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이제 납기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중동의 신화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우디가 전부 다 지켜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의 이제 신규 원전 이 2기 사업도요. 한국이 이제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을 이제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추가로 더 2기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바라카 원전에 이제 5호, 6호 이거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이제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자흐스탄도 이제 원전을 짓게 되는데 최종 후보 4곳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 이제 한국과 프랑스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지금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인데 우리나라가 또 이번에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경쟁력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국민 투표를 이제 24년 10월에 해가지고요. 지금 원전 건설 71%가 이 찬성을 해서 국가 산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선택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쟁 국가죠. 그래서 여론이 이미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 배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지금 최소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최신 원전 이 기술이 이제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안 좋아요, 현지에서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이제 한국이랑 남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프랑스가 이제 체코가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선택했었던 것처럼 지금 체코 원전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붙었다면 우리나라를 당연히 수주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그 EDF가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체코에서 이거를 기각 신청해 버리고 5월 7일 날 결과적으로 이제 본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안전성, 기술력 이 전 세계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 적게 시공을 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요. 업계에서 이제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카자흐스탄에선 당연히 우리나라를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요. 최대한 체코처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 거고요. 최소 이 2기에서 4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체코 수준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26조에서 50조가 넘어가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이 베트남에서도 12조 7천억짜리 이제 원전을 추진하는데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월 11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이랑 이 코리아 팀이 이제 베트남 산업부 가서 이 기술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우리나라 또 이 정부가 금융 지원 프로젝트까지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그 같이 알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죠. 베트남 2기도 12조 7천억이면요. 아마 체코 원전으로 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로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해외 원전 수출 논의 중인 국가가 당장 이 폴란드부터 해서 이게 지금 40조죠. 최대 6기.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금 입찰
진행을 위한 이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고 곧 입찰이 또 이것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 3파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과는 뻔해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이제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죽이기 납품은 무조건 이게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다시 붙어봤자 유럽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프랑스를 뽑아 놓으면요. 이게 납기 기약이 없어요. 5년, 10년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설 비용이 또 이제 몇 배로 또 4배, 5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프랑스를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영국도 지금 9기 원전 짓겠다 해서 작년 6월에 이제 대표단이 우리나라 한국 와서 원전 보고 갔죠. 그리고 또 감탄하고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웨덴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지금 2기, SMR은 6기입니다. 불가리아도 2기, 스웨덴은 최대 10기거든요. 남아공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국가 뭐 벨기에, 필리핀 등등 이제 추가 수주 그 기대가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코 원전 이 본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정말 줄줄이 호재가 나올 텐데 지고 차고 넘치는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SMR 원전 파운드리 기업이라 이 K 기업이라기보다는 외국계회사 밸류를 줘야 합당하다 할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8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란 거죠. 지금 유럽에 원전 짓는 게 200기거든요. 전 세계 원전이 현재 440기가 운영 중인데 61기가 건설 중이고요. 그리고 92기는 건설 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추진 중인 원전이 이제 300기인데 이 중에 이제 200기가 유럽에 지어질 전망이고요. 유럽에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 짓는데 26조, 24조 요 사이거든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몫이 8조 5천억. 2기에 8조 5천억이면 200기면은 100배죠. 850조죠. 그럼 지금의 17조 이게 적정 시가총액이냐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추가 상승 이제 시작될 거고 요 앞에 있는 3만원 이 돌파를 하시면은 5만원, 10만원 정말 다이렉트로 쭉쭉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조기 대선 때에도요. 이때 AI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원전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탈원전 안 하고 친원전 정책 펼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재생했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망했죠. 전기세 폭등 나오고. 그래서 유럽 전기세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기세가 올라가면은 기업에 대한 이 경쟁력도 악화되고 제품의 가격 상승하고 물가 올라가고 이제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이 원전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때 1차 에너지 그 국민 인식 조사 때 이때 국민 87%가 원전 발전이 꼭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이게 2023년 이후 역대급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민 인지도를 봐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52주 신고가 39,000원 돌파를 할 때요.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 이슈를 동반해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슈 일정별 제가 타임라인 잘 정리했거든요. 오늘자로 다 자료 업데이트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위 번호로 010-9283-8706 이 번호로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놔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이 자료 그 PDF 파일 자료를
문자 회신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좀 실시간으로 좀 타점 대응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금액 명시해서요. 몇 원에 매수하시라고, 또 몇 원에 매도하시라고,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회신을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 추가로 이제 좀 진입하려 하시는 분들, 좀 웬만하면 요 기회 잡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또 일부분 수익 실현도 하면서 다시 추가 매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 되니까요. 요 부분도 문자 주셔서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을 드리고, 자, 구독자 수 요즘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답으로 선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 히든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한국첨단 소재로 1699원에 매수 사인해서 9370원에 450% 수익도 챙겨드리고, 오리엔트 전공으로 제가 1100원 매수 사인해서 6,700원 매도 사인 했었는데 7,000원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이때도 500% 이상 자 수익을 챙겨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 두 종목 못지않게 이번에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 가지고요. 자, 히든 종목 준비했고요. 이번 수익률도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도 500% 이상 또 수익을 또 예상하니까요. 이 종목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는 특정 인물들을 좀 이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긴 힘들고, 위 똑같은 번호로요,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 또 매도가 이렇게 회신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 매도가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매수만 해두고 요 매도가 확인 안 해서 뭐 한 3-40% 이렇게 그냥 수익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도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뭐 수익 몇십 프로에서 정리하지 말고요. 정말 조금 기다려서 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예수금 있으신 그 구독자분들은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 종목은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그 구독자 방,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있는데, 여기서도 프로젝트 새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는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매달 2천만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 서너 개 제가 단타 종목으로 주도주 급등주로 사인을 드리는데, 그날 진입해서 그날 다 수익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 5%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나요. 그래서 꾸준히 한 달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월 수익률 100%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초기 자금은 100만원이면 충분하시고요. 100만원으로 진입해가지고요. 월 수익률 100%다 하면은 200만원. 그리고 둘째 달에는 이 수익금까지 합쳐서 200만원으로 진입을 해서요. 400만원 계좌를 만들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으로 진입해서 8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중간에 300만원은 출금을 하셔가지고요. 초기 자금을 회수를 다 하세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개월 차에는 나머지 500만원 수익금만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1000만원. 5개월 차에는 1000만원으로 진입해서 20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이제부터 재투자는 그만하시고 투자금을 2천만원으로 딱 고정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월 수익률 10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매달 수익금 2천만원씩 인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면요, 참여라고 문자를 한번 남겨놔 주세요. 참여라고 문자 주시고, 아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죠. 히든이라고. 이거 정말 500% 이상으로 좀 재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과거 이거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거는 진입을 하셔가지고 히든 종목은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절대 잡주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 S급 이상의 재료랑 이슈 분명히 확인하고요. 세력들 들어갔는지 지지라인도 확인하고 충분히 바닥 구간인지 자, 확인하고서 사인 드리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면은 비중 맞춰서 잘 진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예수금이 없다 하시면은 조금 일부분 매도하셔서 예수금 확보하셔서 이 종목은 꼭 진입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그 계좌 좀 퀀텀 점프 되고 지금 있는 종목도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 자료도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이 확신도 가지시길 바랄게요. 항상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